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 SBS도 위험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요,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TY홀딩스는 상장법인인데다가 상당 부분 오너가 갖고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저는 굉장히 오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TY홀딩스니까 태영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내놔라, 이 뜻입니다.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 오너들이 지금 일선에서 후퇴하라, 이런 뜻은 아닐까. 시장은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태영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요, TY홀딩스의 지분이 윤성민 회장 아들이죠, 25.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8.3%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지분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지분을 내놓으면 여러분, 태영건설에 대한 27.8%, 에코비트 50%, SBS 36.92%, 블루원 87.74%, 평택사이로 52.50%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죠. 왜?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내놓으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상태면 지금 에코비트만 팔아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태영건설을 워크아웃에 들어가려고 하면 SBS 주식도 내놔라, 그 뜻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태영건설을 살리려면 SBS 내놔라, 그 뜻이에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는 강력하고요.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라. 남의 뼈를 깎지 말고 자신의 뼈를 깎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대통령실마저도 지금 강력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느 일가가 태영그룹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금 채권단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요, 간단치 않다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정부도 채권단도 금융당국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요, 자구안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영건설이 제시한 4가지 자구안을 보면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에코비트 매각을 추진하겠다. 지금 에코비트가 자회사잖아요. 5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자산가치로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3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팔아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나 혹은 채권단은요,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 책임질 수 있는 거. 그러려고 그러면 TY홀딩스의 주식을 내놓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세 번째는요,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을 하거나 매각을 추진하겠다. 평택사이로 지분 62.5%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어디에도 말입니다, TY 태영그룹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을 내놓겠다는 말은 없다. SBS 지분을 내놓겠다는 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은 아예 무시해버렸다는 거, 이 자구안 자체를. 핵심적으로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태영이 남의 뼈 깎지 마라, 본인들의 뼈를 깎아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조차도 말입니다. 이게
다 태영건설로 안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이거 태영그룹 자체가 점점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매각대금 1,549억 중에요. 작년이죠. 작년 12월 29일에 400억을 넣었습니다. 올해 1월 3일에 259억을 넣었어요. 890억 원은요. TY홀딩스가 연대 보증을 한 것에 대한 채무 상환으로 썼습니다. 이거 TY홀딩스의 연대 보증이지 태영건설에 집어넣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 내놔라는 거예요. 태영건설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예, TY홀딩스에 대한 연대 보증에 대한 것을 하지 말고 말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진정성이 없다. 91세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태영건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지주회사의 지분을 내놓지 않고는 못 빼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봐서는요. 왜냐고요? 지금 890억 원이 들어간 것도 내놔야 되고요. 지주회사 지분도 내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만약에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고 법정관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TY홀딩스가 태영건설에 연대 보증을 선 3,200억 규모, 이거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당장 갚아야 되니까. TY홀딩스의 어떤 이게 빚으로 다가오니까. 여기다가 말입니다. 여기다가 법정관리로 갔을 때 지금 에코비트 지분을 담보로 4천억 원을 KKR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다시 말해서 에코비트를 매각을 해서 태영건설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에코비트 담보 대출도 이게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면 무산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매각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에코비트의 지분 사실 50%도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날아갈 수 있다. 이게 그렇게 4천억 원을 대출을 하면서 KKR하고 대출을 하면서 이게 계약 조건을 그렇게 약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영건설은 정부나 혹은 채권단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태영그룹 자체도 위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주회사가 위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SBS도 위기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SBS에 대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진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식이든 미디어 콘텐츠라는 게 앞으로 미래산업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분명히 SBS 주식이 요동을 칠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시장을 보실 때 아무리 미래에 대한 어떤 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SBS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SBS는 서울방송이지 전국방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있고요. 또 과거처럼 SBS가 혁신적인 콘텐츠를 잘 못 만들어냅니다. 윤석민 회장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SBS에 대한 것도 진짜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시장은요.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